안녕하십니까. 워몰 팟캐스트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게스트 슈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슈빗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엘파라고 모두를 위한 소셜 리스닝 기반 트레이딩 헬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이야기, USDC, 서클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오늘은 또 장안의 화제인 펌닷펀에 대해서, 펌닷펀의 퍼블릭 세일, 그리고 최근에 그 스레드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스트리머와 인터뷰 후에 이 폭풍 같은 가격 액션이 있었던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까지 한번 쭉 이 뭐 연대기처럼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서 이 다사다난 현재도 현재 진행 중인 이 다사다난한 펌다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네, 현재 펌다폰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알론이라고 하는 펌닷폰의 유명한 파운더가 스레드가이 그 뭐야 스트리밍에 어제 등장을 해가지고 어 에어드랍이 아마 근시일 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슈비님이랑도 좀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슈비님이 펌다폰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시한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느꼈던 감정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쭉 썰을 풀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어, 컴퓨터폰 자체 프로덕트는 너무 좋아해요. 정말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되게 어지럽고 이래서 뭔가 현재 크립토를 되게 잘 반영하는 제품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매출이 많이 나와야 이 팀이 이 플랫폼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생기고 여기서 돈을 만들 거니까 잘 되고 있는 프로덕트라 생각을 했고 이들이 수익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토큰을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원래 웹2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웹2라는 회사가 이런 IPO를 할 때에는 앞으로도 성장할 거기 할 거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을 공개해서 더 건실한 기업으로 나아갈게. 그리고 레벨이 나오면 쉐어해 줄게." 하면서 하는 게 IPO인데 ICO는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되게 없고 그리고 이 펌탁번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히 모두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밈코인이라는 메타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베팅을 좋아하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은 진짜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 누군가 알았을 때 무언가 베팅을 하고 싶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기회를 주는 게 이런 밈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펀다펀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에 한번 잠식된 적이 있고 결국 인스타그램 인수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틱톡이 나왔고 유튜브가 정말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는데 결국 틱톡이 나왔잖아요. 이런 플랫폼은 계속 변화를 할 건데 특히 더 사이클이 빠른 크립토에서 왜 이런 앞으로의 장기 베팅을 펀다펀에 하냐 이건 거죠. 결국 이들의 토큰을 사는 거는 이 미래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 포장을 해 왔으니깐요. 근데 결국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 이제 이 민코인 메타가 끝나고 결국 자기들도 대체될 거라는 걸 아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퀴즈를 해 봐서 피봇을 해 볼까? 한 번 더 돈을 확 땡겨서 피봇을 해서 우리가 좀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뭔가 스트리밍이라는 그런 니시를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본질적으로 크리에이터는 자기를 수익화하고 싶지만 자기가 무언가 제3의 이런 토큰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면 결국 끝장이 났었어요. 예전에 그 헉투어글만 생각해 봐도 정말 탄탄대로의 팟캐스트 너무 운영 잘했었고 재밌었던 캐릭터인데 자기 토큰을 내면서 그냥 완전 하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모든 끝물 래퍼, 끝물 팝 아티스트 걔네들 팝 그러니까 팝스타들도 토큰을 내면서 끝났어요.
결국 이 크리에이터랑 토큰 런칭은 정말 이 하락의 끝물에 어떻게든 쥐어 짜내겠다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게 만드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럼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를 토큰을 내서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학투어볼이 만약에 토큰이 올랐으면 지금도 사랑받는 캐릭터였을 텐데 이 토큰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냥 러버로 끝난 거거든요. 그게 그 과정이 어떠했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은 결국 그런 크리에이터를 뭔가 서포팅하는 그런 런치패드고 그것과 토큰을 연결짓는다? 이거는 사실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미래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실패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시기상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서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그라인딩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언가를 세워가면은 완전 응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돈이 아니라 투자자 돈이랑 사람들한테 ICO에서 해서 번 돈으로 하겠다? 이게 너무너무너무 괘씸한 거죠. 너무.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부터 싫어했었는데, 결국 초반에는 되게 펌핑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캠 시즌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도 저는 그냥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봉크가이라는 스피리추얼 리드가 봉크다폰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앨런은 스피리추얼 리더가 될 수 없는 게 너무 그리고 리더가 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누군가를 막 선동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스파이어링을 해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나는 그래서 사학과야. 난 여기서 최대의 돈을 뽑아낼 거야. 라는 그런 캐릭터성을 꾸준히 보여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펌타퍼는 알론이 스피리추얼 리더도 아니고 리더가 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텐션이 가는 방향에 돈이 쏠릴 텐데 사람들은 봉크 다펀이라는 매체를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든 리퀴디티가 다 솔라나에 있었고 이런 민 베팅은 펌 다펀이 최고였는데 이게 점점 시들해지고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파밍을 하기 위해서 이거 썼을 텐데 지금 끝난 거잖아요. 에어드랍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고 파밍하던 애들도 점점 시들해지고 그리고 토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점점 봉크 다펀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그 시장 점유율도 보면은 이미 봉크가 플리핑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던 거죠. 사실 되게 재수없게 들리고 저도 사실 이거 프리세일 들어가서 웃기지만 사실 펀더펀에 몰락은 예견이 되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용 보충을 하자면, 듣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펌닷펀 자체가 그 토큰을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이걸로 이제 스트리밍 뭐 생태계를 만들 거다. 우리가 스트리밍 플랫폼이 될 거고, 이 스트리머들에 대해서 어떠한, 뭐랄까, 베팅을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코인을 사용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출사표를 던지면서 코인 내는 것을, 합리화? 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슈비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이 토큰이 이어지는 것은 이미 실패 사례라고 했던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또 슈비님이 말씀하신 그 봉크닷펀의 그 점유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거든요. 이 거래량에서 이 주황색이 봉크고 여기가 이 뭐야 초록색이 펌따펀입니다. 근데 펌따펀이 이쯤에서 코인을 낸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아마 요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한창 이제 사람들이 그 봉크다폰이 펌다폰을 제치고 뭐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이제 저같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펌다폰이 그 명색이 펌다폰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거 봉크가 치고 올라왔어도 계속 이렇게 점유율을 다시 탈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봉크다폰은 좀 일시적인 볼륨 상승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보니까 봉크다펀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100% 차트로 보면은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어, 진짜 항상 이런 예측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슈비님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펌프다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앨런이 했던 그 말, 그 태도와 저의 입장은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어차피 그의 입장에서는 그 이게 비즈니스니까 어 그가 이런 ICO를 하고 코인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세일을 들어가려고 광클을 이렇게 막 했고 사실 그걸로 조금 벌긴 했는데 생각보다 못 벌었다.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 진짜 네로라 하는 트레이더들이 다 야 이거 펌따포는 easy 2x 막 이거는 그냥 2배 그냥 공짜 2배 베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 네로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막 레오, 재즈, 막 누구야? 다 그냥 진짜 다. 근데 그러한 이제 이 시기가 좀 미묘한 것 같거든요. 봉크닷펀이 아까 그 차트에서 본 것처럼 한창 치고 나올 때 그들이 ICO를 했고 아마도 그들도 아무리 이렇게 봉크닷펀이 점유율을 먹고 있다고 해도 펌닷펀이 그래도 잘 선방을 해줄 거야. 지금 시장 상황도 좋고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리라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심리 자체가 어? 이 지표를 보니까 봉크가 지금 훨씬 지표가 높은데 왜 봉크가 더 밸류에이션이 낮냐? 어,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 익명의 기관들이 한 150 밀리언 달러어치로 매수를 했었고 그게 시장에 바로 다 풀렸기 때문에 그 셀 프레셔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최근에 또 맥케나라고 하는 친구가 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랑 키베를 또 뜨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조금 보충 설명해 보자면은, 익명의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 프레셔가 나왔고, 그거는, 뭐 좋지 않았다. 이거는 뭐, 좀 뭔가,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측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이 기관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상관없는 일 아니야. 그게 바로 ICO인 거다. 이런 이미 다 공시가 돼 있는 팩트 가지고 그게 막 불공평한 게임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왔는데 여튼 간에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뭔가 어 시장 상황이 그 플랫폼 이 밈코인 런치패드에 어 격변이 생기는 그 조그만한 그 시간 타임 프레임 속에서 이 세일이 그때 이루어졌고 그때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 희망을 너무 많이 걸지 않았었나.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코인을 낸다는 게 프로젝트 입장에서 진짜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유저들은 그 코인의 TG를 정말 기다리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프로덕트가 좋고 뭐 성공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코인의 가격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스탁도 그렇듯이. 당연히 이게 잘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은 주는데, 무언가 이 코인 가격과 이 제품 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프로덕트를 잘 운영하고 있어도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펀드펀도 뭔가 지금 스탯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한번 제대로 런칭을 해서 토큰 펌핑을 보여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베뉴로 싹 다 바이백해서 너네가 그렇게 말했던 하이퍼 리퀴드 플레이 한번 보여봐 줄게.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한번 기사 회생의 기회로 잡은 것 그러니까 좀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 좀 그 분위기를 잘 읽은 사람들은 봉크를 롱쳤죠. 예를 들면 크립토 컨덤 그 사람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KOL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냥 여명님도 그랬던 것 같고, 잠깐만 펌프 할 바에 어차피 펌프랑 키 맞추기 할 텐데 나 그냥 봉크 더 살까? 이런 텔레그램 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코인이라는 게 참 달콤 씁쓸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현상이 진짜 크립토에 많이 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4년째 거의 뭐 저평가다 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오르더니 고점 못 뚫고 지금도 다시 약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자꾸 다시 주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죠. 근데 어 사실 뭐 그런 가격 예측은 뭐 모르겠는데 펌따펀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제 펀더멘털리 근본적으로 이 밈코인이라는 현상 자체가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해서 펌따펀 자체가 뭐 매출이 그 가장 그 꼭대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 그거를 좀 줌아웃을 해서 보면은 옛날에 그 진짜 엄청 많이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 그때 엄청난 볼륨이 일어나기 전에 그 볼륨보다 현재 볼륨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 뭐랄까 어노멀리라고 하죠. 그 좀 특이한 그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그래도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스트리머 플러스 뭐 토큰 경제 이거가 진짜 완전 또 말이 안 되는 모델이라고 또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 가치를 토큰에다가 부착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금융과 이 컨텐츠 크리에이팅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만나는 그 교차하는 그 음, 심리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부담감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잘 개척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만 잘 할 수 있다면 뭐 나쁘진 않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그 확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 이게 성공 확률이. 왜냐면 옛날에도 2021년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음악 NFT,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코인 뭐 많았잖아요. 그거랑 사실 똑같은 논리거든요. 물론 지금이 그때보다 더 대중적으로 이 토큰 경제라든가 코인이라는 게 많이 대중화가 돼서 더 부담이 없어진 건 사실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터부시 되지 않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장기적으로 베팅을 할 거냐고 물으면 또 아니기도 해. 거기다가 알론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바이백이라든가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베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지금이 매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튼 저는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건 비트코인밖에 없네요. 답은. 크리에이터랑 토큰의 가치를 부착하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주셨는데, 저는 예전부터 항상 P2A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공개적으로. 왜냐면, 그리고 저는 P2A 모델과 크리에이터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다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데 돈을 버는 행위는 좀 다르거든요. 그 실험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하도, 내 마당 앞에서 놀길래 잘 놀았다고 하면서 500원씩 주고 더 열심히 놀면 1,000원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안 주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와서 화단을 괴롭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면 그게 일로 인식이 되고 그 인센티브 지급이 끊겼을 때 나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게임이랑 크리에이터를 보는 즐거움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게임도 하는데 즐겁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돈을 쓰고 싶은 공간이지 내가 그거를 통해 돈을 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인건비랑 자기 정신적 보상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 사람을 퓨얼리 그냥 뭔가 그 재미의 대상으로 좋아하다가 얘를 좋아하면 돈을 얻잖아요. 그런 그 순간 얘는 나의 하나의 워킹하는 그런 모델이 또 되는 거죠. P2E 게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지지를 해서 얘를 키우면 내가 돈을 벌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개수는 늘어나는데 그 가치가 줄어들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특히 자본을 넣었을 때. 근데 이게 인격한테 할 짓인가 싶어요, 저는. 인격한테. 이건 게임이니까, 뭐, 게임은 그냥 인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걸 열심히 만든 팀에 대해서 팀은 속상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인격으로 다가가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존재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정말 한 이틀에서 3일 반짝하는 그런 스타로 남고 싶다.
그냥 난 이 한번 돈을 확 벌고 그냥 끝내고 싶어. 라는 뭔가 그런 존재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뭔가 아직은 워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P2E 게임 중에서도 제가 앱스트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앱스트랙을 좋아하는 이유는 솔직히 하나예요. 저는 게임에 대해 믿지 않는데 그들은 웹3 게임을 갬블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갬블을 게임화해서 만드는 건 크립토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하나의 디파이거든요. 그냥 내가 돈을 넣고 돈을 먹는 게임. 그렇기 때문에 앱트랙이 작동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트리플 A 게임보다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캐주얼한 갬블링 게임이 더 불리시하다. 아무튼 좀 이야기가 샜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와 토큰에 대한 관계는 이러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저도 슈비님 말씀에 더욱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글을 좀 많이 쓰고 컨텐츠 많이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실 돈을 줘도 안 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돈을 줘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어 여기까지 사실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제가 항상 흥미로운 걸 쫓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카이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카이토에 대해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가 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가 되게 많이 이렇게 와리가리 했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이 야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걸 듣고 내가 왜 야핑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쫓는 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그 뭐랄까, 현상? 사람들이 왜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되게 그 자기 집 앞에 와서 노는 아이들 그 비유가 되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되면 좋겠네요. 펌tak폰 화이팅, 카이토 화이팅, 주영님 화이팅. 네, 여튼 오늘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23분 정도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어,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그리고 굉장히 굵고, 뼈 있는 말씀들을, 슈비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뭐, 여기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에게도 이 정도가 딱, 맞는 길이 같고, 어, 다시 한번 슈비님에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이 매콤한 말씀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사랑해주세요.